교수님 생각 굉장히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거의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셨는데요. 네. 근데 확실히 국내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게임 산업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시 확률형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국정감사에서도 법제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지난주였나요? 전면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해서 자율 규제하자. 이거는 협회에서 준 법안이라는 말도 나오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뭐 누가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추론은 가능하죠. 추론은 가능한데 그런 이제 전면 개정안이 2개가 나오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냐면,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상은 의원실 쪽에서 전면 개정안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처벌하는 규정이. 근데 이제 그 야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또 전면 개정안을 내놓고 거기에 자율 규제를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자 똑같은 어떤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양자를 절충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서로 간에 심의를 이제 놓고 같이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칠까라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율 규제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0과 100의 2개가 절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50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은 자율 규제고 한쪽에는 법적 규제인데, 그럼 거기에서 절충을 한다고 해서 법적 규제를 내버려 두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서로 절충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면 개정안 핵심은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저도 내용을 봤거든요. 다른 건 다 장식이에요. 네. 거의 그대로 현행법 그대로 그대로, 했다고. 다른 것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케이드 게임하고 뭘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하고 분리하고 이런 거 제가 볼 때 다 장식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그걸 산업계 뭔가라고 의심하는 게 뭐냐면, 산업계 쪽의 작용이라고 뭔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 그러니까 이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서 가장 반발하고 산업계가 반발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벌 규정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 징역. 이 부분을 처음에 게임법 개정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집요하게 흔들어댔거든요. 2019년부터 그걸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확률을 정확하다고 지키면 그건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저처럼 이제 더 한 발 더 나가서 청소년한테 팔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공개하라는 건데, 그럼 그동안 공개했다고 이야기해서 자율규제를. 그리고 봤다고 그랬어요. 만일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벌 규정이 있든 없든 처벌 규정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나는 다 맞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면 그럼 관계없고 자율규제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자율규제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율규제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넥슨 등등의 게임사에서 확률이 틀리다는 게 밝혀졌고 회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서 확률이 다르다는 걸 회사가 인정해서 유저가 3천만 원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몸을 던져서 검증을 해버린 거예요. 3천만 원을 해서 검증을 했더니 확률이 틀리다는 게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자율규제 속에서 공개를 전부 의무화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들 모두, 중소기업들 모두, 또 해외게임 모두 자율규제는 해외게임 강제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법제화를 주장을 했었고 수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실인가 거기서 나왔던 걸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안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자율규제인데 이걸 보면 물타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혼선을 빚기 위한 하나의 법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존에 있었던 걸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동안에 이게 공청회가 밀려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야가 근데 또 이게 법안이 이번 개정안 이상원 씨의 개정안이 재밌는 게 여야 이견도 없어요. 근데 올해 그게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공청회가 다른 법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청회 하면서 계속 와서 연말 12월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확 튄 거예요. 이용호 씨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걸 필사적으로 이쪽에 누군가가 로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의원실을 하나를 잡아서 설득을 했고, 몇몇 의원실, 근데 또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김승수 의원 이 사람들도 안 들어가 있어요. 빠졌더라고요. 네, 빠졌어요. 이 양반들은 또 제대로 산업을 상당히 제대로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법안이 내용은 저는 별개였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왜 나왔을까 의도. 그다음 이 법안이 나오면서 그 개정법 원래 원안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도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이 의도는 이 원래 법안 이상원 의원실의 법안을 뭔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처벌 규정을 빼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크겠네요. 네. 처벌 규정.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을 했어요. 산업부 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올해 트럭 시위 때 결정적으로 확률 아이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수면 메이트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새가 달구어졌을 때 네. 두들겨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그때 학대표에서 성명서를 냈잖아요. 네. 확률 개정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언론 중재 때문에 공청회가 밀리다가 진짜 원래 초반 나왔을 때는 연내 통과 목적이라고 해서 저도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돼서 조금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저는 공청회 일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어떻게 빨리 당길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묻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월 통과 안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두 법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네. 내년 이제 1월 가면 또 대선 국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법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자, 그럼 내년 이제 뭐 3월 대선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정부 구성한다고 날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년 6월까지 갑니다. 그다음 내년에 정기국회 가잖아요. 그럼 1년 딱 지나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 같은 이제 교수나 다시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죠. 그러면 좀 국회에서도 관심을. 근데 그것도 네. 문제 제기하고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정말 지난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필요하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용호 의원실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 법안이 나오면서 이미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가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면 그러니까 올해 또나 예를 들면 트럭 시위 같은 유저들이 예를 들면 서포트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이미 불이 꺼졌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말 이 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대단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다.